자, 이제 5번에 협회 통보하러 갑니다.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를 줄여서 협회라 그래요. 그 협회에다 통보해줘요, 이제. 그게 다음 달 10일까지야. 아까 등록관청이 이제 시청, 안동시청, 시장이죠, 시장. 정확하게는 시장. 자, 안동시장이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는 게 그 6가지가 나와요. 그 기한은 등록관청은 자,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요. 자, 요번 달에 이제 만약에 한 달치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야.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협회가 이제 통보 받는 사항이 6가지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 준 때. 아까 이제 개설 등록했죠, 그죠? 그럼 등록증 교부해 줬어요. 그럼 요번 달에 해줬다. 그럼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 줍니다. 그 다음 2번, 분사무소, 아까 지점이라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때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줄이면 1번은 등록증 교부, 2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3, 휴업, 폐업, 변경, 재개 신고, 줄여서 그냥 휴업 등 신고받은 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 다시 재개 신고 받은 때. 4번. 자,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신고 받은 때. 다음 5번에 고용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받은 때. 마지막 6번째 가장 중요해요. 행정처분 중에 2개.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한 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안동시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가지고 어디다 통보해 준다고? 협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오른쪽 조심할 게 주의 보세요. 아까 행정처분은 뭐뭐 통보해 준다 그랬죠?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통보해 줘요. 그런데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하고 지정 취소는 통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 왜냐하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등록관청이 하는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있는데 안동시장이 모르잖아. 다음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 국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중에 뭐만 통지해 준다고?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통보하는 거고,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하고 지정 취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거의 답으로 내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이제 등록증 분실해서 그러면 재교부 신청받고 또 종별 변경 봅니다. 자, 종별 변경은 이런 거예요. 자, 종별. 아까 개공의 종류가 이제, 자, 개인, 그죠? 개인을 중개사라 그랬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 아닌 법인인 개공. 그 다음에 부칙 6조 개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칙 6조 개공,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데 옛날에 허가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등록법에 의해서 부칙 6조로 등록한 걸로 본다 그래가지고 개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 시험에 합격해 좀 자격증 땄잖아. 또 요렇게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야. 종별 변경이라 그래. 아니면 개인이 하다가 자기가 주식에서 설립해서 법인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종별 변경도 또 신고해야 돼. 등록해야 됩니다. 자, 재교부 신청 사유. 요는 이제 분실했을 때죠. 자, 1번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한자로서 분실하거나 또는 등록증을 훼손한테 못 쓰게 된 때 재교부 신청하러 갑니다. 자, 이번에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예컨대 상호 변경하거나, 이름 바꿨죠.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다음 3번.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안동시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 바로 시험 합격했다는 거야. 시험 합격해가지고, 자, 개공으로 바꿀 때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신청 수수료 갑니다. 재교부니까 다시 받는 거잖아.
다시 받으니까 이제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자, 신청은 재교부 신청서하고 등록증 그리고 변경사유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한 10,000원 돼요. 자, 방가로 4번 내려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아까 뭐 빌려주면 안 됐어요?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죠? 등록증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1학년 1반이에요. 자, 1번 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자격증하고 똑같아요. 기억 오른쪽 갑니다. 행정처분은 자, 아까 자격증 빌려주면 뭘 취소했죠? 자격증을 취소합니다. 자격증 취소한다는 것은 자격증을 빼앗아 간다는 거야. 그런데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증을 취소시키는 거야. 기억.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돼. 등록증 취소입니다. 정자는 없지만 공부할 때는 정자 넣어서 기억하세요. 등록증 취소합니다. 등록증을 취소합니다. 등록증을 취소한다. 그래, 이건 이제 절등치라 그래. 이건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한다. 반드시 취소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줄여서 절대적 등록 취소라 그래. 줄여서 절등치. 다음 니은의 행정인구는 주고받으니까 1학년 1반입니다. 아까 자격증 취소는 뭐죠? 자격증 취소는 자격 취소하는 거야. 등록 빌려주면 등록 취소. 그런 걸 조심하고. 다음 동그라미 2번 등록증을 또 사는 것도 금지해. 양수도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자 빌린 사람, 양수받은 사람은 등록증이 없죠. 행정처분은 없어요. 그런데 니은 형벌 감옥에는 갑니다.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 빌려준 사람하고 빌린 사람 같이 가는 거야. 손에 손잡고 1-1입니다. 자, 방가로 5번.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무조건 2가 나오면 안 돼. 2. 자, 이중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증을 2개 받는다는 거죠. 이중 등록 금지. 다음. 이중 소속은 사무소가 2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중 소속. 2군데 출석하면 안 된다. 금지입니다. 이건 등록증이 2개라는 거죠. 등록증 2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무소를 2군데 출근하는 거야. 둘 다 금지야. 동그라미 1. 이중 등록 금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이죠.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중개사무소는 1개가 돼야 돼. 그러면 등록증이 2개 받았잖아요. 둘 다 취소시킵니다. 둘 다.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돼. 이걸 절등치라 그래. 반드시 취소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증 둘 다 취소합니다. 절등치.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지만 앞에 봤던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환해야 돼. 자격증. 누구한테 받느냐면 시도지사에게 반환해 줘야 됩니다. 왜?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줬으니까. 지금 나오는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 취소는 누가 하느냐 하면 이거 시군구청이에요. 등록관청에 반납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반납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준 사람한테 반납해야 돼. 자격증 누가 줬다고? 시도지사가 자격증 줬으니까 시도지사한테 반납해야 돼. 등록증은 누가 줬어요? 등록관청이 준 거니까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돼. 이것도 이제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때려요. 뒤에서 한꺼번에 옵니다. 취소당하면 반납해야 돼요. 자, 그래서 1학년 1반 과목에 가고 다음 동그라미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 소속. 사무소 2군데 출근하면 안 된다. 자, 개공 등자, 등이 나왔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자, 법에서 등자가 많이 나와요. 자, 개공 등.
자, 등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이라는 거야. 자, 개업 공인 중개사 더하기 뭔가 더 있다는 거죠. 등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중개 업무 할 때 개공 등이 나오면 누구죠? 개공. 뭐가 있어요? 소공. 법인의 사원, 임원. 다음에 중개보조원. 그걸 합해서 등이라 그래. 자, 개공 등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동그라미 주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개공은 자기 사무소에서 열심히 중개업해야지 남의 사무소 가서 소속이 되거나 보조원이 되거나 임원이 되면 안 돼요.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자, 기억.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증 취소시켜요. 자기 사무소에 등록증 걸어놓고 남은 서비스를 간단 말이야. 등록증 취소해서 뺏어갑니다. 또 감옥에 1학년 1반이에요. 다음 니은. 자, 이중이 나오면 무조건 1학년 1반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A 법인에 소속한 사람이 다른 데 또 갔어요. 이중 소속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을 정지시켜. 자격 정지 처분입니다. 자, 자격 정지는 6개월 이하입니다. 무조건 이제 우리는 정지가 2개가 있어요. 자격 정지. 자격증을 정지시킨다는 거야. 6개월. 6개월 이내죠. 우리 운전하다 운전 정지 있죠, 그죠? 없나? 6개월 이내. 다음 업무 정지도 있어요. 업무 정지는 이것도 6개월 이내야. 자,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소공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입니다. 무조건. 자, 소공이 잘못했다 뭐라고? 자격 정지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게 되면 자격 정지고 1학년 1반 감옥에 갑니다. 다음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등록증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행정처분 없어요. 보조원이 뭐 A 중개사무소 가고 B 중개사무소 가고 C 중개사무소 가고 한 10군데 출근해. 그래도 행정처분 없어. 뭐 증이 없으니까. 근데 감옥에는 가. 1학년 1반입니다. 무조건 이중이란 말이 나오면 1학년 1반입니다. 이거 잘 외워야 돼. 개공이 이중 소속이다.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당하고 1학년 1반. 소공은 뭐죠? 자격 정지 당하고 1학년 1반. 보조원은 행정처분 없어요. 없고 1학년 1반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암기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되면 한꺼번에 또 암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6번에 이제 등록의 효력이 소멸돼. 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면 등록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무등록자가 되는 거예요. 무등록자가 중개하면 아까 몇 반? 3학년 3반이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1.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옆에 적어요. 여러분 무등록이 됩니다. 사망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등록이 효력 소멸했고 법인은 해산이라 그래요. 사람은 뭐야? 사람이 죽는 걸 사망, 법인이 죽는 걸 해산이라 그래. 해산은 애기 놓는 게 아니고 애 몸 푸는 게 아니고 법인이 죽는 걸 해산이라 그래. 사람이 죽는 걸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입니다. 그러면 효력 소멸해. 또 등록 취소 당하면 등록이 효력 상실해. 또 폐업 신고했다. 그럼 무등록 마찬가지 효력 소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무등록자가 중개업하면 제재가 3학년 3반이면 가장 높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3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이 가장 무서워요. 3학년 3반. 자, 그럼 이제 니어는 좀 더 조심할 게 우리가 행정처벌하고요. 민법은 다릅니다. 행정처벌 민법은 달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무등록자야. 무등록 중개업. 시켜서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이 자격증이 없이 A하고 B에게 이 땅을 중개를 서줬어요. 중개서 가지고 이 사람이 매매 계약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했으니까 감옥에 몇 년 간다고?
사망이 사망 갑니다. 그러나 이 계약 자체, 요거는 유효해요. 자, A, B 사이에 요 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이건 유효해요. 얘는 감옥에는 가지만 자기가 중개해준 이 거래계약은 마다 유효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 니은 얘기면 니은.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뿐 감옥에는 가지만 그 중개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거래계약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야. 거래계약마다 유효합니다. 처벌받는 거하고 계약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 표시. 무등록 중개업자가 보수받았어요.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업은 중개업인데 무슨 중개업이라고?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중개업은요, 무등록인지 이걸 확인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무등록 중개업자는 사망인 3만입니다. 빨리 우리도 이제 좀 대한민국도 부동산이 값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하면 안 돼요.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이거 지금 처벌 올려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올린다. 쉽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안 빌립니다. 지금 사망인 3만이 돼버리니까 저 초보면요 대개 한 반 깎거든요. 1년 6개월이야. 그러면 거의 99.9% 집행유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년 이상이 넘어가야 집행유예 안 떨어지거든요. 10년 딱 때림. 반을 깎아도 5년이니까 집행유예 안 내요. 그 형량 높여야 돼, 이거. 그게 최고입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이제 무등록 중개에 무서운지를 몰라. 그냥 빌려요. 그래야 맨날 사기당하지. 형량을 많이 올려야 돼. 10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갑니다. 판례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사망이 3만이죠. 자, 이 사람은 중개 보수를 못 받게 해요.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이제 무등록자야. 무등록자가 이제 중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만약에 땅을 중개해줘서, 만약 100억짜리를, 100억짜리 중개하면 중개보수가 얼마죠? 원칙은 0.9%야. 그럼 얼마죠? 100만 원짜리. 그럼 9천만 원이죠? 양타 얼마죠? 1억 8천이야. 이거 이제 받기로 했어. 근데 이거는 안 줘도 돼. 왜? 이거 무효니까. 무슨 말 합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보수를 받게 됐는데 이 사람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인정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면 안 주면 돼. 소송하라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에 이제 개업 공유 등자 동그라미 치세요. 등 나오면 다야.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답니다.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결격이라는 것은 자, 못하는 거라는 거죠. 결격. 요걸 위반하면 절등치하,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일단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밑에 나오는 건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오른쪽 갑니다. 자, 결격사유. 여기 한 문제는 꼭 나와. 자, 개공등. 자, 개공등 결격사유. 자,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자, 시험 못 치는 거 응시 결격사유 뭐였죠? 2개. 기억납니까? 시험 못 치는 사람 누구? 2명. 까먹었어.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 당하고 3년이었잖아. 자격 취소. 아까 자격 취소 대표가 뭐였어? 자격증 양도했죠. 그죠? 자격증 양도해서 취소 당하면 3년 동안 시험도 못 쳐요. 그래서 감옥에 몇 년 가? 1학년 일반이야. 자, 1학년 일반이야. 자격 양도니까. 양도. 무조건 양도. 둘이 손잡고 가라 그랬잖아. 다시 감옥에. 그리고 3년 동안 시험 못 쳐요. 이게 시기 감옥 가가지고 1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2년 동안 시험도 못 쳐. 자격 취소.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큰 예가도 걸린 사람. 몇 년? 5년. 5년 동안 시험 못 쳐요. 그게 응시 결격이고, 이번에는 시험은 칠 수 있어. 치가지고 합격했어요. 합격해도 등록을 못 하는 사람. 계속 등록을 못 해. 결격사유. 시험은 칠 수 있고, 합격했는데도 등록을 못 해. 자, 요 내용으로 간다. 일단 먼저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 우리 애호 쪽은 민법에서, 그죠?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자 그리고 피성년후견인 그 3명입니다. 자 미성년자 갑니다. 주의는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야? 정확하게 10 미만자 19세 미만자입니다. 19세 미만자. 그러니까 같은 말은 18세 이하자죠. 몇 세까지가 미성년자야? 18부터 미성년자야. 19은 성년이고 18, 17, 12 미성년자잖아.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자 이렇게 돼. 이게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민법에 의하면 자 미성년자가 예컨대 뭐 17세가 자 법률행위 하려면 자 계약하려면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친권자 동의 받아야죠. 동의 안 받으면 취소 사유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동의를 받으면 이게 유효가 되죠. 이게 적용이 안 돼. 중개사법에는. 중개사 무조건 미성년자는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결격이야. 등록 못해요. 또 민법에 의하면 자 미성년자도 혼인할 수 있어요. 혼인. 자 혼인 혹시 기억납니까? 혼인은 몇 살 이상 되면 혼인할 수 있죠? 참 그죠? 우린 참 정말 몰상식하죠, 그죠? 우리는 몰상식하게 살아가는 거야. 옛날에는 남자는 18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 돼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이제 가입 연령이라 그래서 여자가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지금은 18세 이상으로 다 바뀌었어요. 18살만 되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해가지고 당연히 미성년자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딱 혼인 신고하면 이제 이름이 배우자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배우자. 그러면 이제 딱 혼인 신고하면 이 사람을 나이는 18세밖에 안 되지만 성년으로 간주해 줍니다. 성년의제라 그래. 성년으로 간주되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미성년자라도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계약할 수 있어요. 민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중개사법엔 적용이 안 돼요. 중개사법은 획일적으로 해야 되니까 딱 나이로 따지는 거야. 그 옆에 보세요. 주의. 친권자 동의받아도 결격이야. 등록 못합니다. 또 혼인해도 성년의자가 X 안 돼요. 그래서 결격이야. 언제까지 결격이냐? 오른쪽 결격기간 만 19세 미만은 결격입니다. 19이 넘어야 이제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17살이가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어. 또 그러면 자격증 받았어. 자격증 받아도 몇 살까지는 등록 못해? 19세 될 때까지는 등록 못해요. 결격사입니다. 그런 고등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고등학생이 합격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합격한 애들 한 10명 넘어요. 지금은 한 20, 30명 넘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들이 지금 보냅니다. 이제 알아요. 지금 합니다. 딱 고등학교 때 합격은 얼마나 좋아요. 머리 돌아갈 때 노는 것보다는.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갈 때도 부동산학과 보내야 되고. 자, 미성년자 기억합니다.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로 따집니다. 나이로 따지니까 무조건 19세 미만자는 등록을 못해요. 자, 결혼해가지고 성년의제 적용 안 된다. 동의받아도 못한다. 오로지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 19이 넘어야 등록할 수 있어요. 다음 2번 피한정후견은 살짝 약간 또라이 이렇게 약간 또라이 선고받으면 피한정후견인이고 엄청 또라이 선고받으면 피성년후견입니다. 자, 머리 글자 따서 미한성 이거야. 미한성. 자, 그 옆에 주의할 게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이 아니에요. X. 피특정후견은 특정한 상황에만 약간 정신이 흐릿하다는 거야. 그거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P자가 나오는 게 뭐라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거는 결격인데 피특정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어요. 시험을 피특정후견인 자주 나와. 그 다음 이제 3번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같은 말 저거 이퀄 파산자라고 하세요. 파산자. 자, 파산자는 파산 선고받은 사람을 파산자라 그래. 선고 안 받으면 아직 파산자가 아니야. 파산자는 오른쪽에 복권 전까지는 결격입니다. 자, 법원에서 이제 복권 해주기 전까지는 등록 못 합니다. 다음 3명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파산자. 자, 기억하고 이제. 자, 업무정지 당한 사람, 업무정지과 양가로 4번.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신고한 자. 자, 폐업신고 안 하든 간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오른쪽 결격기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요. 등록이 안 돼요. 다음 5번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입니다. 발생할 당시에 법인에 있는 임원이나 사원도 오른쪽 업무정지 기간 길면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결격입니다. 등록 못해요.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법인의 임원, 전무상무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등록이 안 됩니다. 다음 자격증과 관련된 것 6번 양가로 6 자격 취소받은 사람은 3년 바로 해봅시다. 자격 취소당한 몇 년 동안 등록 못해? 3년 동안 등록도 못해요. 시험도 3년 못 치고 합격해도 3년 등록 못합니다. 다음 7 자격 정지 무조건 정지는 정지기간 동이야. 자격 정지받은 자는 자격 정지기간 동안 결격해 6개월이죠. 자,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그랬죠? 소공입니다. 자, 소공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등록 결격입니다. 그 다음 정지는 자격증 취소 3년, 자격증 정지 6개월입니다. 다음 등록증.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등록 취소 받고 3년 동안 등록을 또 못합니다. 다음 벌금입니다. 벌금 중에 벌금 9번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법이야.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다른 법이 아니고 이 법, 즉 같은 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3년 동안 등록 결격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무슨 법 위반이라고? 이 법 위반이. 이 법이 무슨 법이야? 공인중개사법이야. 이 법을 위반해서 얼마 이상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 3년 동안 결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오지만 자, 우리가 형량은 3학년 3반이 있고요. 1학년 1반 두 개가 있어요. 이 법에는. 이 법의 대표적인 뭐 나왔죠? 이거 무등록 중개업. 요거요. 저기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죠. 여기서 300만 원 이상만 받았다면 3년 동안 결격이죠. 또 여기서도 1,000만 원 이하니까 여기서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이야. 이 법이야. 이 법이 아닌 다른 법 우리 형법에서 이제 폭행죄로 300만 원 이건 아니에요. 또 싸움하다 이런 거 다른 법은 아닙니다. 이 법만이야.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벌금 1,000만 원 결격 아닙니다. 이 법 위반이야. 이 법 위반.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고 이상 또는 금고 이상 금고 징역 사형받습니다. 자, 우리가 형벌을 좀 잠깐 보죠.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사법이 할 게 많아요. 자, 이걸 몰라도 되는데 제일 무거운 벌이 사형입니다. 사형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살인죄죠.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그 다음에 유기징역을 그냥 징역이라고 그래요. 무기징역은 뭐 기한이 없는 거고 유기징역은 최대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근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 감옥에 가. 쉽게 해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 안방에. 자, 그러면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가 뭐냐? 이거는 징역은 금고보다 징역이 한 칸 더 무거워. 얘는 뭐야? 노가다 해야 돼, 노가다. 노역장 유치라 그래요.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아요. 노가다 안 하죠. 대개 보면 정치범들은 금고형을 많이 때립니다. 또 교통사고범도 금고를 많이 때려요. 노가다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3년 금고 받는다. 3년 동안요, 일 안 하고 이 사람은 엄청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청합니다. 나 노가다 할래 하고. 신청하면 같이 데려갑니다. 자, 이 차이입니다. 노가다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감옥에 갑니다.
자, 감옥에 안 가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이제 뭡니까? 벌금이에요.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자, 이건 감옥에 안 가지만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여기서 과태료,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이거는 형벌이 아니니까 전과자가 아니에요. 자, 벌금, 아까는 벌금 나왔죠? 벌금은 감옥에는 안 가는데 전과자야. 얼마 이상 맞아야 돼? 300만 원 이상일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 등록 못 합니다. 요 벌금은 무슨 법의 벌금이야? 이 법, 여기 포인트야. 이 법, 중개사법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간 등록 못 해.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이거는 뭐 사형이야, 이거는 이 법이 아니라 모든 법이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감옥에 가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그 왼쪽 보세요.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 징역, 상형입니다. 이거는 모든 법이야, 모든 법. 옆에 적어. 모든 법. 중개사법이든, 형법이든, 도로교통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모든 법에서 금고 이상인데, 자, 10번 갑니다. 양글 10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자, 모든 법입니다. 금고, 징역, 무기징역, 이런 거. 자, 먼저, 요거는 3년간이야. 자, 집행 종료하고, 즉, 만기석방 3년. 요걸 외워줘야 돼. 자, 감옥에 갔다. 여기서 이제, 그럼 전과자 됩니다. 전과자야. 감옥에서 나와. 이걸 만기석방이라 그래. 만기석방하고 3년간, 이 전과자. 전과자는 감방에서 나오고 3년 동안 결격입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자, 그래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3년이야. 3년. 근데 이제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징역 징역 한 20년 맞았는데 아직까지 한 5년 정도 남고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가석방. 그러면 자, 가석방 기간하고 이거까지 합해야 됩니다. 합하고 나서 3년입니다. 자, 가석방 보세요. 가석방, 집행, 가석방 더하기 잔여 형기까지 합해야 돼. 남아있는 형기. 하고 3년입니다. 자, 가석방은 더하기 잔여 형기하고 3년. 자,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이제 면제한다는 것은, 자, 감옥에서 이제 면제시켜주는 거야. 자, 특별 사면 받고 3년. 특사라 그러죠. 특사. 특별한 사람, 우리 대통령 특사 했죠, 그죠? 3년간입니다. 3년간. 그 밑에 건 안 나와요. 그냥, 만기석방 3년. 가석방은 가석방 더하기 잔여연기 3년. 특별사면 3년. 그것만 기억하고, 오른쪽에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이 아닙니다. 요것만 기억합시다. 자, 특별사면은 특별한 사람한테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면은 모든 사람에게 자, 선고를 면제시켜주는 게 이거는 결격이 아니야. 즉시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 사면은 3년간 결격인데 일반 사면은 결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명령을 해야 됩니다. 국회 동의 얻어야죠. 이건 국회 동의 안 얻습니다. 일반 사면은 아예 결격이 아니에요. 즉시 벗어납니다. 거기 조금 어렵죠. 다음 11번. 자,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X고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자, 이런 경우 나오는 경우 있죠. 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입니다. 등록 못해요.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결격입니다. 자, 기타는 12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법인이야. A 법인에, 자, 여기 이제 전무이사가 임원이 있었어요. 자, 임원이 이 사람이 전과자야.
자, 전과자라면 이제 몇 년 지나야죠? 3년 동안 결격이잖아. 그러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니까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빨리 잘라야 돼. 이걸 2개월 내에 자르면 결격이 아닙니다. 그 점 기억하고, 결격 사유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나 법인은 결격인데 바로 옆에 애웁니다.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결격이 아닙니다. 2개월 이내에 퇴직시키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몇 개월 이내에 잘라요? 2개월 이내에 자르면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중요합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도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등이야, 등. 자, 쉽게 얘기해서 메뉴 올라가 보세요.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은 뭐도 못한다? 개공이 개설 등록 못하고 소공도 할 수 없고 보조원도 할 수 없어요. 파산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왼쪽입니다. 자, 왼쪽에 자 당구장 표지 보세요. 자, 지금 바로 줄 긋는다. 피특정 의견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피특정 의견인은 즉시 등록할 수 있어요. 다음, 일반 사면 받은 사람, 일반 사면도 즉시 등록합니다. 다음, 유예 중에 집행유예는 결격인데 기소유예하고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거기 이제 기소유예하고 선고유예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자, 전과자가 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이런 처음에 이제 범죄 혐의자라고 해요. 자,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자, 혐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범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의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피의자. 그다음 의심 있는 자로 이제 피의자 전환됐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한테 넘깁니다. 자, 검사가 와서 다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자,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으로 이제 자, 이 사람 재판에 넘기는 걸 공소제기라 그래요. 공소제기. 이걸 일명 공소제기, 줄여서 소제기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까지 공소제기 하면 법원이 재판해요. 재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자, 판결이 여기 판결이 나온다면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검사가 이제 자, 공소제기 하거나 아니면 공소제기 하지 않는 걸 이제 불기소라 그래요. 불기소. 소송에 넘기지 않는다. 자, 불기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자, 기소유예라는 게 있어요. 기소는 요거죠. 공소제기를 유예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법원에 안 넘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판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전과자가 아니야. 그러면 기소유예는 법원까지도 안 갔으니까 이 사람은 자, 결격이 아닙니다. 거기 기소유예는 소송 제기 안 했으니까 전과자 아니니까 자, 이 사람은 결격이 아니야.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기소유예 됐죠? 기소유예.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를 하면 판결하는데 판결하는 게 이제 판결을 선고해. 판결 선고. 근데 징역 금고 2년 때리고 그럼 더하기 집행유예 때릴 수가 있죠. 집행유예 이 사람은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 더하기 집행유예의 경우는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니까 이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다음 유예가 없다면 집행유예 징역 2년이다. 그러면 2년 다 살고 3년 동안 결격이에요. 그 다음 선고 안 하고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게 이거는 판사가 저 선고라는 건 땅땅땅 때린다는 거예요. 여기 판사가 땅땅땅 요거를 안 때린다는 거예요. 유예. 땅땅땅 안 때렸으니까 이 사람은 전과자가 아니에요. 전과자 아니니까 감옥에서 그냥 바로 나옵니다. 땅땅땅. 요거는 전과자 되고 나오는 거고 요거는 전과자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집행유예는 뭐야? 이거 전과자잖아요. 그죠? 집행만 안 할 뿐이야. 땅땅땅 때렸는데 너 집에 가서 집행하라는 거야.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야. 선고유예는 아예 땅땅땅 안 때렸으니까 전과자가 아니고는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니까 결격이 아니고, 일반 사면도, 맞아, 일반 사면도 결격이 아닙니다. 자, 기소유예는 아예 검사가 기소 안 했으니까 아니고, 선고유예는 땅땅땅 안 때렸으니까 결격 사유 아니다. 거의 답이 요거예요. 그리고 반대말 한번 적어봐. 피특정의 반대가 뭐죠? 미한성 적어. 미한성은 결격입니다. 미한성. 미성년자는 성년자 될 때까지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는 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후견 종료 판결. 그 다음 일반 사면 반대말 적어보세요. 특별사면은 3년입니다. 특별사면은 3년간 결격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사면은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사면. 죄송해요. 우리 전직 대통령 두 분 나오셨죠, 그죠? 특사로 나왔잖아. 그분이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면 3년 동안 등록 못해요. 다음 기소유예 반대말. 자,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전과자니까 결격이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뭐 선고유예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많이 내고. 자, 그렇게 잘 정리하면서. 자, 다시 오른쪽 한번 와보죠.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자, 결격 다시 갑니다. 제한능력자 3명 누구누구? 미한성. 네, 피특정 후견인은 아니다. 다음 3. 파산자는 복권 전까지. 다음 업무정지는 2개죠. 4번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입니다. 자, 결격이라는 것은 등록을 못한다는 거야. 다음 5번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야 처분 당시 X고 발생할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 안 됩니다. 다음 자격증 6번 자격 취소받으면 3년. 7번 자격 정지는 정지기간 중한. 자, 자격 정지받은 자 옆에 적으세요. 자,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그랬죠? 소공만 받는다 그랬어. 자격 정지기간 중 소공. 다음 등록증 8번 등록 취소받은 자 3년. 자, 벌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 위반이야. 다른 법 위반은 안 돼.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자 3년. 다음에 모든 법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이 전과자란 말이야. 전과자. 그래서 전과자는 집행이 종료 같은 말 만기 석방 후 3년입니다. 만약에 가석방으로 나왔다면 가석방 기간 더하기 자녀 연기 더하기 3년. 다음 집행 면제되는 것은 이것도 집행만 면제시키니까 전과자야. 특별 사면 3년. 그 밑에 뭐 시효완성 법률기능 시험 안 나와요. 자, 밑에 11번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선고유예는 X라 그랬죠. 자, 마지막 기타 12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그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으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입니다. 법인이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2개월 이내에 해소시켜야 돼요. 2개월 이내에 해소시키면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11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뭘 될 수 없다? 개공도 등록할 수 없고 소공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19번에 제4장 중개사무소 설치하고 업무.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한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한 거 있죠, 그죠? 결격사유 있잖아. 이거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내일은 그 세법이에요. 내일 세법이니까 10시까지 오시고, 내일 세법은 책 내일 내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세법 시간을 뵙겠습니다. 자, 세법 제가 강의 안 하고 다른 분이 오십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예요.